이번 학기 청소년 정책 및 육성제도론을 학습하게 된 여러분과 함께 할 최근하입니다. 교재는 청소년 정책 및 육성제도론, 출판사 양서원, 진희열 외에 함께 공지한 내용이고요. 2018년 1월 15일에 교재를 가지고 학습할 예정입니다. 강의 계획서는 교재를 중심으로 진행하고요. 주별 학습지 일지가 있습니다. 동영상 수업으로 진행되는 75분의 시간과 더불어서 주별 학습지가 있습니다. 이 학습지를 함께 거기 학습하시는 온라인 창에다가 탑재해 주셔야만 한 주에 수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주별 강의는 비대면 강의를 위주로 하고 필요 시에 대면 강의를 진행하는데, 대면 강의는 당일 출결을 중심으로 출석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관련 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관련 법은 기본적으로 청소년 육성 제도론을 학습하기에 앞서서 청소년 육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더불어 일반적인 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서 청소년 관련 법에 대한 법적인 개념에 대한 체계를 학습하고자 하기 위해서 학습합니다. 법에 대한 개념은 청소년 관련 법을 이해하는 기초 위에서 청소년 관련 제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세 가지인데요. 먼저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육성 정책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고 이해한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법의 일반적인 개념을 학습하고 이해한다. 세 번째, 청소년 관련 법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고 이해한다. 이 세 가지가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관련 법에 대한 학습의 주요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순서적으로 이야기하면,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 육성 정책에 대한 의미와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청소년 육성과 정책의 의미와 발달 과정을 학습하는 것이고, 청소년 육성의 개념과 내용, 청소년 육성의 내용, 그리고 두 번째, 법과 청소년 관련 법에서는 법의 일반적 개념, 법의 목적, 법의 성질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 법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육성 정책의 의미와 내용을 학습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개요와 학습 목표입니다.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육성 정책의 의미와 내용인데요. 청소년기는 인간 발달 단계 중에 급격한 변화의 시기이며, 이 시기에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그 이후에 인간 형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청소년의 궁극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 육성은 청소년 시기의 성장, 발달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러한 긴밀한 관계와 연결 속에서
청소년기의 공정적인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것이 청소년 육성 제도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법적인 의미가 청소년 육성 정책입니다. 청소년 육성 정책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이번 한 학기 동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이고요. 청소년에 대한 그러한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 발달 과정 중에 급격한 변화의 시기인 청소년기에서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성장과 발달에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긴밀한 관계 속에서 청소년기의 내용들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육성과 정책의 의미와 발달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의 의미와 발달 과정은 그렇습니다. 청소년 육성의 이러한 개념은 19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학교 공교육 제도와에 구별되면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독자적인 정책적 영역을 확보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등장시킨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청소년 육성은 학문적, 이론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이라기보다는 학교 정책과 충돌을 피하면서 동시에 학교 이외의 다른 공간에서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새로운 국가 정책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정부 부처와 정책 입안자들의 주도하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달 과정에서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는 외국의 경우 청소년 육성이라는 개념은 청소년 교육이라는 영역으로 교육학 분야에서 다루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찍이 대학에서 교육학과는 별도로 분리하여 청소년 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도입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소년의 개념이 학교의 학생과는 구별되게 사용할 필요를 느끼면서 국가는 이들을 다루는 행정적인 영역을 소개하기 위하여 청소년 육성 정책이라는 전략적인 개념으로 인용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육성 제도에서 다루는 것은 청소년 육성 개념과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에서 청소년 정책의 핵심 개념으로 부각시키면서 청소년 육성에 부여한 의미와 논리적 근거들을 우선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청소년 육성을 정책적 개념으로 등장시키면서 가장 중요한 논리적 근거로 활용되었던 것은 바로 청소년 육성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중요한 한 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공교육 제도가
교육의 광범위한 하위 영역들 중 교과 중심의 주입식 지식 교육에만 편중되면서 교육의 나머지 중요한 한 축인 육성 영역에 소홀히 다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공교육 제도를 보완하면서 육성을 집중적, 체계적으로 다루는 정책적 영역이 필요하며 이를 소위 청소년 육성 정책으로 명명하면서 이와 관련된 법과 정책적, 재정적, 행정적 기반을 구축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 청소년 육성의 의미와 발달 과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육성의 의미와 발달 과정을 살펴봤고요. 청소년 육성 정책의 의미와 발달 과정입니다. 청소년 정책이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의 대화나 토론에서 많이 쓰이기도 하고 학자들이 저서나 논문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특히 일반 대화나 토론에서 청소년 정책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는 청소년에 관한 모든 정책을 상정하여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청소년에 대한 자세를 논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교육법 등 학교 교육과 관련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학교 교육 정책, 근로관계 법령에 의한 청소년 노동 정책, 청소년 기본법 등 청소년 육성 관계 법령에 바탕을 두고 있는 청소년 육성 정책,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기초를 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복지 관련 정책 등 수많은 청소년 관련 정책들이 그 성질을 달리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설사 그 어느 정책에 주목하고 이야기하는 경우에도 이론적 체계나 정책적 범주를 중요하게 고려하지는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에 관한 다양한 정책들을 모두 다룬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육성 정책을 논의할 때에는 청소년 육성 정책이 다른 청소년 관련 정책들과 어떠한 측면에서 무엇이 다른 것인지도 밝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 육성 정책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정부의 공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지침을 총괄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에 들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교육의 본질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는 청소년 육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가 정책 영역이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 육성은 넓은 의미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중요한 하나의 영역으로 확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 교육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적 능력의 배양에 주력하는 기능으로서의 청소년 기본법 등에 의거하여 실제 능력 배양이라고 하는 초점에 두었던 내용이 있었으며 교육기본법 등에 의거해서 당시 교육부가 총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청소년 육성은 학교 외에, 학교 내가 아니라 학교 이외의 공간에서, 즉 사회와 자연 속에서 청소년들의 도덕적 능력 함량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기능으로서의 청소년 기본법 등에 의거하여 체육청소년부 1991년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1993년은 문화체육부, 1998년은 문화관광부, 그리고 2005년대는 국가청소년위원회, 2008년도는 보건복지가족부, 현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업무를 관장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참 많은 주무부처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정권에 따라서. 그 당시 청소년 육성을 주창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청소년 학교 교육은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적 능력에도 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지적 능력에 관한 정교한 장치를 가지는 것이라면 청소년 육성은 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만 주로 도덕적 능력에 관계되는 과학적 체계를 가지고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주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의 교육 중에서 학교 교육과 청소년 육성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한다면 이 두 기능은 수레의 양바퀴와도 같이 상호 보완적이고 균형을 이룰 때에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순조롭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학교 교육과 청소년 육성이 청소년 대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육성이라고 하는 내용들 또한 포함되는 교육이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이 목표로 하여 순조롭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게 되는데요. 이는 학교 교육과 청소년 육성이라는 두 용어에는 차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야 하며 정책적 강조의 우선순위도 없을 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에 더욱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할 때 국가의 미래에 대한 지속적 발전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 함께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육성은 청소년 교육의 한 축을 이루는 중요한 영역이며 독립적인 영역으로서의 개념적 의의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육성이 독자적인 정책적 의의와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과 실제 있어서 그 의미가 얼마나 달성되느냐 하는 것이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독자적 정책적 의미와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과 실제 얼마나 달성했느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청소년
지도 현장에 있는 대부분의 지도자들도 실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념이란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표현될 때 가치가 있고 발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책적 의의와 특성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달성되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이념이 그냥 선언적 가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표현되고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청소년 육성의 이념과 목적이 청소년의 삶과 연결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이념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는 한낱 허울 좋은 구호로서만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 육성이 추구하는 이념과 목적은 일반 국민의 인식, 국가 예산의 구조, 관련 공무원과 청소년 지도자들의 자질, 프로그램과 시설, 청소년들의 홍도 등과 여러가지 조건과 방침이 뒤따라야 성취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이념과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의식, 그리고 국가 예산의 구조, 관련 공무원과 그리고 청소년의 지도자들의 자질, 프로그램과 시설, 청소년들의 홍도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죠? 이러한 내용들이 조건과 방침에 따라서 성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건과 방침은 곧 청소년 육성 정책의 범주에서 다루어져야 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육성은 청소년 육성 정책과 제도에 의하여 어떤 방향과 수준으로 현실에 적용되느냐에 따라 그 이상의 실현 정도가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좀 전에 학습했던 내용은 크게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육성 정책의 의미와 발달 과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육성의 개념과 내용인데요. 먼저 청소년 육성의 개념입니다. 1999년에 조영성에 따르면 청소년 육성은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사회적 기능의 하나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연결하여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육성은 일상생활에서 교육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교육의 하위 개념 또는 부분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성의 정확한 개념을 찾기 위해서는 교육이 갖는 의원적 의미를 분석해보고 교육의 역사적 변천 과정들을 살펴보아야 하며 나아가 현실 제도에서 육성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고찰하여 종합적으로 정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1990년대에 거치면서 정립된 청소년 육성의 개념을 정리하면 교재 1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볼 수 있기도 한데요. 의원적 고찰과 역사적 고찰만 논의하면 제도적 고찰은 14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 제도의 개념을 의원적 고찰과 역사적 고찰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적 고찰은
크게 청소년 육성 정책 개념을 세 가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의원적 고찰, 역사적 고찰, 제도적 고찰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제도 고찰은 제도니까 제도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법령이나 내용들 가운데입니다. 그리고 뭐 지침이나 뭐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라서 변천사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의원적 고찰과 역사적 고찰에 대해서 학습하려고 합니다. 먼저 의원적 고찰, 용어적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넓은 의미의 교육이라는 내용인데요. 교육의 의미와 내용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져 왔고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육성의 개념을 교육과 비교하여 논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교육에 대한 어원을 살펴봄으로써 육성의 개념을 정립하는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양에 있어서 교육이란 말과 관련하여 먼저 생각되는 것은 중국 고전의 논어입니다. 논어의 첫머리는 학이편에서 공자는 학이 시섭지 불력요로라고 하였는데, 이 말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학습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었다라고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학은 가르침에 따르는 배움을 의미하며 섭은 배우는 것을 익히고 내면화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배울 학, 익힐 섭이라고 하는 거죠. 학습은 배우고 익힌다라는 입장에서 배울 학은 가르침의 배움의 의미이고, 그리고 섭은 배우는 것을 익혀서 내면화한다. 그래서 학이 시섭지 불력 요로다라는 입장은 시시때때로 배우는 것은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하나라는 입장에서 학이 시섭지 불력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공자 시대를 지나 교육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역시 중국 고전인 명자에서인데요. 명자는 덕 천하영재 이 교육지 삼락야라고 하였습니다. 인격의 완성체로 보는 군자는 세 가지의 즐거움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고 본 것입니다. 덕, 얻을 덕, 천하의 영재를 얻는 것은 교육으로서 이 교육지 삼락야라고 하는 세 가지 즐거움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맹자가 군자 삼락에서 양친이 다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 번째 즐거움, 부모 구존 형제 무고 일락야라라고 했습니다. 양친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러러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굽어보아도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다. 불기어천 부부 작어인 이랑야라고 되어 있는 것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굽어보아도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덕 천하영재 이 교육지 삼랑야라고 한 내용처럼 논어와 명자에서 나오는 어귀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은 즐거운 일이고 인격의 완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학습하시는 것이 이처럼 삼락인지, 그러니까 세 번째 즐거움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우리가 청소년 지도자가 되기 위한 교육 과목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느끼는 학습에 대한 내용들로도 이해가 가능할 것이 생각되어지는데요. 실제 학습에 대한 어원과 또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 내용 가운데서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교육의 교자는 우리의 제2차적 자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문화와 사회적인 것에 관한 내용들이 가르치는 사람에 의해서 교도화되는 것으로 조각자가 조각을 하는 것과 같은 교육의 타율성, 외면적 측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상방향적인 내용이 아니라 일방향적이기 때문에 교육이 타율적이고 또한 나타나는 외면적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게 가르칠 교자의 문화와 사회적인 것이라면, 육자, 기를 육자는 우리가 타고난 1차적 자연이라고 할 수 있는 생덕적 요소, 태어나면 당연히 얻는 생덕적 요소가 돌보는 사람에게 의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것이며, 이것은 마치 원예가가 화초를 가꾸는 것과 같은 교육의 자율적, 내면적인 측면이다. 가르칠 교자는 타율적, 그리고 외면적이라면, 그리고 기를 육자는 자율적, 내면적 측면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원예가가 화초를 끼는 것과 조각자가 조각을 하는 것과는 어떻게 다르냐? 조각을 하는 것은 큰 형태를 만들어가는 거고요. 화초도 원예가가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화초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명에 따라서 원예가가 잘 화초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내용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자율적 내면성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양의 경우 영어권에서 교육의 의미로 education이라는 라틴어의 밖으로 이끌다, educare에서 비롯된데요. 이것은 역시 교자, 가르칠 교자와 기를 육자를 총괄하는 개념이라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교육은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작용으로서요, 인간의 건전한 심선의 발달을 위한 모든 활동이라고 강의의 교육에 대한 해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교육은 청소년의 지적 능력을 개발 내지 지향의 배양뿐만 아니라 정서적, 도덕적 능력의 개발 내지 덕성의 함량까지를 완전히 담당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아울러 교자와 육자를 동시에 아우르는 인격의 완성체를 이상으로 하는 인간 형성 작용, 인간 발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교육의 육성과 교육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교육은 인격의 완성체 이상으로 교육은
인간 형성에 작용, 인간 발달 활동의 교육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르칠 교자와 기를 육자를 총괄하는 넓은 의미의 교육은 가르칠 교를 중심으로 하는 좁은 교육과 기를 육자를 중심으로 하는 육성으로 분화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인데요. 즉, 좁은 의미의 교육은 사람이 2차적 자연인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도록 가르쳐 지적 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주로 지적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입장에서 보면 수동적, 타율적, 의무적, 외면적인 측면을 강하게 부각되며 오늘날 학교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좁은 의미이기 때문에 일방향적이고 수동적, 타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의무적, 외연적 측면만 강조한다. 학생이 어떻게 배우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가르침으로 전개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렇게 동영상 수업 자체가 일방적인 수업이죠. 그죠? 줌 교육을 하거나 대면 교육을 할 때는 또 다른 문제인데 동영상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러한 청소년 교육과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하게 되는 점이 한계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육성이란 넓은 의미에서 기를 육자에 해당하는 것과 사람이 타고난 요소들을 살펴보면 도덕적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청소년들의 도덕성을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해 있어서 청소년들의 능동성, 자율성, 선택성, 내면성을 부과하는 게 육성의 넓은 의미다. 육성의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좁은 의미에는 가르칠 교자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라면 넓은 의미에서 육성은 능동성, 자율성, 선택성, 내면성을 강조한다 라는 게 오연적 고찰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 육성에서는 넓은 의미의 교육이 필요하다 라는 거겠죠. 두 번째, 역사적 고찰입니다. 육성의 개념을 역사적 관점에서 정의한다는 것은 바로 인류 문명의 흐름, 사회적 변천의 저변을 이루고 있는 인간 생활의 실제적 상황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즉, 인류 문명은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그리고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혹은 농업화 시대에서 공업화 시대로, 공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정보화 시대에서 인공지능 시대로, 혹은 제1물결에서 제2물결로, 제2물결에서 제3물결, 제3물결로 단계적으로 발달하여 왔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는 것이 지식, 기술의 심화와 과학의 발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인데요. 특히 현대사에서는 지식과 기술, 정보의 폭증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르칠 교자와 기를 육을 포괄하는 강의의 교육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대했던 학교는 폭증하는 지식, 기술, 정보를 암기, 이해시키는 교육을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이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서도 이제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덕성을 함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덕성 협력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청소년 복지, 청소년 환경의 개선, 청소년 상담 활동의 전개, 청소년의 사회 문제에 대한 대처,
청소년 문화의 지원, 청소년 교류의 확대 등에 대하여 학교 교육이 관여할 수 없는 현실적 제한을 감안한다면 청소년 육성에 대한 개념 확대와 더불어 최근까지 정부와 지역사회가 나름대로 대응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재정적, 정책적 지원의 역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은 불균형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상 성인기에 진입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 지급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현대에 있어서 강의 교육을 포함하는 두 가지 기능 중에서 청소년의 지적 능력 개발과 관련되는 가르칠 교는 주로 학교 교육이 담당하고 있다면 청소년의 체험을 통한 도덕적 능력의 함량과 관련하여 기를 6은 학교 밖의 다른 교육 부분이 보완해 주지 않으면 안 되기에 기를 6을 전담으로 하는 새로운 장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청소년 육성이라는 개념이 생성되었고 청소년 육성 정책이 개발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 예로 외국의 경우를 보면 프랑스 꽁트르세는 프랑스 혁명 당시 공교육 제도를 구상할 때 지육과 덕육을 구분하여 국가가 주도로 이끌어가야 할 공교육으로서의 학교 교육은 지육을 담당하고 덕육은 종례와 같이 가정, 교회 등 사교육에서 맡아야 한다는 교육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교육 사상은 이후 공교육 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고 교회의 세습에 따른 교육에 대한 영향력이 저하됨에 따라 학교 교육이 지육뿐만 아니라 도덕교육, 인성교육을 통한 덕육까지도 그 주요 임무로 해야 한다는 이상론 주장이면서 이 같은 주장이 지속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덕육보다 지교이 치중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덕과 지, 인성과 암이라는 입장에서 도덕교육과 인성교육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실제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덕육보다는 지육의 내용입니다. 즉 머리가 좋아지는, 머리만 명석하고 덕이 없는, 마음이 따뜻하지 않거나 도덕성이 낮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기꾼이나 범죄에 치밀성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입장에서 학교 교육이 오로지 공부라고 하는 지육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덕육, 인성에 대한 내용들을 놓치는 현상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문구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대, 즉 사회적 상황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지육과 덕육의 본질적 차이에서 오는 필연적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을 더 중점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모두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에 치우치다 보면 본질적으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입장인데요. 시대적 사회적 상황보다는 학습의 제도에 있어서 필연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본질의 차이에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6은 인간의 개성과 관련 없이 과학적, 객관적 지식의 전달이 중요하고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요.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획일적, 의무적, 타율적 교육에 친근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 적합하지만 덕육은 개개인을 대상으로 사상, 양심, 가치관의 형성, 가치관의 형성은 도덕적 능력 함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상, 양심, 가치관 형성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덕육입니다. 그러한 덕육으로서 개성적, 자율적, 주도적 교육에 친근함으로 학교 교육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즉, 학교 교육에서 이러한 덕육을 함께 해야 한다. 지육만 강조할 게 아니라 덕육도 함께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지육은 인간 개인의 개성과 관계없이 과학적, 객관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획일적, 의무적, 타율적 교육에 입각하다면 덕육은 개개인을 대상으로 사상, 양심, 가치관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개성, 자율성, 주도성에 친근함으로 학교 교육의 그러한 내용에서 중요시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콤트렛에는 가정, 교회 교육 등의 사교육에서 맡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19세기 이후에는 학교 교육에 담당해야 한다라고 하였으면서도 실질적인 입장에서는 등한시해왔던 덕육을 어느 영역에서든가 주체적으로 수행해 주지 않으면 청소년들에 대한 넓은 의미에서의 교육은 여전히 암울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넓은 의미에 있어서 교육이 필요하고 육성 개념을 제시되었고 오늘에 이르게 된 내용입니다. 좀 전에 봤던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입장에서 청소년 육성과 학교 교육의 비교인데요. 학교 교육은 학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로 학교에서 교과서를 중심으로 암기 위주와 이해 방법에 대한 학업 활동을 통하여 지능 발달과 지능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청소년 육성은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와 자연 속에서 마련된 다양한 수련 터전에서 수련거리를 중심으로 자기 주도적 체험 및 숙달의 방법에 의해 수련 활동을 통하여 감성 개발과 덕성 함량에 주력함을 말합니다. 또한 학교 교육은 과목별 전문 지식을 갖춘 교사를 지도자로 하여금 학력과 학령 기준에 따른 동질 집단이 정해진 학제와 교육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데 비해 청소년 육성은 철학적, 역사적 지식과 인간적 감화력을 갖추고 고도로 숙련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지도자라고 하며 연령과 생활 환경이 다른 청소년들이 자신의 개성과
흥미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참여한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학교 교육은 교과목의 전문지식을 갖춘 교사에 의해서 지도를 받는 것이고, 청소년 육성은 철학적, 역사적 지식과 인간 감화에 고도화된 숙련된 지도자로서 지도자에게 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은 학력의 기준에 따라서 동질, 집단이 정해져 있는 학제와 교육 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면, 청소년 육성은 연령과 생활 환경이 다른 청소년들이 자신의 개성과 흥미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은 의무적 참여가 강조되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헌법 제31조와 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 교육 전담 부처인 교육부, 교육청, 학교에서 수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청소년 육성은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가가 정하는 기본적인 법령, 시책 등을 바탕으로 국책기관에서 이론, 정책을 개발, 보급하고 민간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헌법 제34조와 청소년 기본법 등에서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청소년 육성 전담 부처, 현재 여성가족부겠죠, 부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단체, 청소년 시설 등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학교 교육은 헌법 31조고요. 그리고 청소년 육성 교육은 헌법 34조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한다라고 하는 거고, 주무부처 내용들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 교육과 청소년 육성은 서로 차이가 있지만 이를 상호 보완한다면 교육과 육성의 대상이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홍익인간으로서의 교육을 위하여 덕성의 함량에도 당연히 많은 고뇌를 하고 있지만 이에 주력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육성에서는 수련활동을 지원하는 기능 이외에도 학교가 담당할 수 없으나 청소년 성장 발달과 관련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들, 즉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누려야 될 복지,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가정과 사회에서 접촉되는 유익하거나 유해한 일반 사회 환경,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생활 태도와 비행, 청소년들에게 모델적 영향을 미치는 기성 세대들의 생활 형태, 청소년기의 인간관계 조정 능력 배양에 가장 큰 영향을 가지는 체계적인 국내 그리고 국외 교류 활동을 관하여 청소년 업무는 육성을 맡아야 할 기능이며, 이는 동시에 교육의 일면인 덕육을 쌓을 수 있는 중요한 기초를 이루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에 유의하면서 청소년 육성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1991년에 제정된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청소년 육성에 대한 개념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육성 개념은 1990년부터 2004년 2월까지 그대로 통용되었으며 2004년에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그 개념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학교 교육과 청소년 육성에 대한 내용들을 비교 학습했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육성의 내용입니다. 청소년 육성이 청소년 성장과 그리고 청소년 성장을 돕는 사회적 기능이라면 청소년 육성의 내용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활동 영역을 세밀히 관찰하고 여기에 청소년 발달 특성과 청소년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소, 시대가 기대하는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청소년의 내용들을 설명하면, 첫째, 청소년 활동 능력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보편적인 하루의 생활을 살펴보면서 청소년 육성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 노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청소년들의 보편적 하루의 생활이라고 함은 대체로 고유활동, 임의활동, 수련활동,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는 고유의 활동들이 있고 임의활동, 수련활동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의 활동들이 청소년 활동 중에서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활동의 영역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청소년은 크게 학생 청소년, 근로 청소년, 복무 청소년, 복무라고 하는 것은 병역, 의경, 복역 등의 소위 국방부의 군인으로서 해야 될 복역의 의무입니다. 그죠? 무직 청소년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크게 청소년들은 학생, 학교, 학생, 근로, 복무, 무직으로 네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고유 영역이라는 학교, 직장, 의무 부모처럼 부모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업 활동, 근로 활동, 복무 활동과 같이 해당 청소년의 주된 활동 영역을 말하게 되는데요. 수련 영역이란 주로 일반 사회의 생활권이나 취업권에서 스스로 심신단련, 취미개발, 정서 함량, 사회봉사 등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의 영역이란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자유활동 영역으로 수면, 식사, 신변, 자별 등이 자유활동에 포함됩니다. 즉, 임의 영역이 있고 고유 영역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고유 영역은 학교, 직장, 의무 부문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업활동, 근로활동, 복무활동이 여기에 해당하고, 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 수면, 식사, 신변 자비들이 그렇고, 수련 활동은 청소년 활동으로 변경되어 우리가 수련 활동들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둘째,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육성이 맡아야 될 내용을 도출해야 하는데요. 특히 지적 발달, 신체적 발달, 사회성 발달, 도덕성 발달, 정서 발달, 성격 발달, 지적, 신체적, 사회성, 도덕성, 그리고 정서, 성격, 이렇게 발달들을 6가지 발달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기에 있어서 청소년 육성은 학교 교육과 달리 지적
능력 직접 발달보다는 그 외 발달에 도움을 주는 실천적 이론과 방법의 내용으로 접근합니다. 셋째, 청소년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을 청소년 육성의 시각에서 분석하여 이들을 유익하게 개선하고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 중에서 청소년 육성이 맡아야 할 과제를 찾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시대적 요구에 기초하여 청소년 육성이 내용의 도출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 미래 사회와 청소년에게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립하여 그 중에 청소년 육성이 권고해야 할 사명을 찾아 이를 청소년 육성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인데요. 예컨대 청소년의 자율성 제고, 사회도덕적 회복, 민족 동질성 회복 등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시대적 요구이며 이러한 내용들은 청소년 육성의 내용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등 다른 교육 기능과 비교하여 청소년 육성이 담당해야 할 성질의 기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특히 청소년 육성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학교 교육과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청소년 육성이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될 내용을 추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청소년 발달 과정과 청소년 성장에 미치는 사회적 요소로서 크게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 활동 영역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보편적 하루의 생활을 살펴보면서 청소년 육성이 담당해야 할 부분을 도출하는 것, 그리고 청소년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육성이 맡아야 할 내용이 도출되는 것, 청소년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을 청소년 육성의 시기에서 분석하여 이들을 유익하게 개선하고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 중에서 청소년 육성을 맡아야 할 과제를 찾아내는 것, 시대적 요구에 기초하여 청소년 육성의 내용이 도출되는 것, 그리고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등 다른 교육의 기능과 이러한 내용들을 비교 분석하여 청소년 육성에 담당해야 할 성질의 기능을 정리해 필요하다라는 점으로 크게 5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 가운데 청소년 육성의 개념이 가지는 내용을 분류하면 5가지 범주로 나누어지는데요. 청소년 개념에서 5가지는 크게 첫째, 청소년 활동 지원 분야, 그리고 청소년 복지 증진 분야, 셋째, 청소년 환경 개선 분야, 그리고 넷째, 청소년 문제 예방과 치료 분야, 5번째, 청소년 상담 기법 개발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청소년 활동 지원 분야는 청소년 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 활동, 교류 활동,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합니다. 청소년 수련 활동은 청소년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그러한 교육 활동을 말합니다. 청소년 지도자와 함께 청소년 수련 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 활동들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수련 활동과 관련한 프로그램, 수련 터전,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단체 등에 대한 내용은 청소년 유선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유선 정책의 핵심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련 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 수련 터전,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단체 이런 것들이 정책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청소년 수련 활동은 청소년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측면이라면 청소년 교류 활동이 있고요. 청소년 문화 활동도 있는데요. 청소년 교류 활동은 청소년 수련 활동, 청소년 교류 활동, 청소년 문화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 교류 활동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 활동을 합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하여 인간 관계 조절 능력을 배양하고 다양한 문화를 접촉하게 하며 국내 지역 간 이해를 높이고 한민족의 동지성을 회복하며 세계 정신을 함양하는 활동들이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능력들을 형태를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청소년 문화활동이란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들을 말합니다. 청소년 관련한 활동 지원으로서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이 있다라고 했고, 수련활동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이라면 청소년 교류활동은 체험활동,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활동, 문화활동은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성 개념에서 두 번째, 청소년 복지 정진 분야인데요. 청소년 육성에 있어서 청소년 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복지에는 청소년들의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인권, 건강, 근로가 보호, 신장되어야 하는 기능과 장애, 빈곤, 노후, 프로가정 등의 결손 청소년들이 그 결손을 보완하여 건강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는 것이 청소년 복지 정진 분야입니다. 세 번째, 청소년 환경 개선 분야인데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은 유전적 원인에 의해서만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최근에 청소년을 둘러싼 유해 환경적 요소들은 청소년들의 건강, 성장, 발달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 발달하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육성은 환경적인 요인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환경은 보존하거나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환경은 순화, 제거,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환경을 청소년 유익 환경과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 구별하여 청소년 유익 환경은 보존, 확대하고 청소년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기능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청소년 유해 환경은 근본적인 요인을 추적하여 예방, 제거, 격리,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청소년 문제의 예방 및 치료 분야입니다. 청소년 문제를 외부적으로 나타난 비행이나 일탈만이 청소년들의 고민이나 갈등, 불만 등 내면적인 문제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인 접근으로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예방적 기능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비행 이탈의 경우 청소년의 격려하기 이전에 사회적 관용 제도를 도입하여 청소년 육성의 이념과 방향으로 자율적 교정과 전환점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상담의 기법과 이론이 개발되고 활용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 상담은 단순히 청소년 문제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상담은 청소년 문제의 예방 및 치료뿐만 아니라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환경 개선 등 다른 영역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육성의 하위 영역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청소년 상담의 기법과 이론이 체계적으로 개발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 육성의 중요한 하위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법과 청소년 관련 법입니다. 실제 청소년 관련 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법의 일반적 특성은 법이란 고대 그리스인들이 자연의 질서를 의미하는 피시스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인간의 행위를 규율하는 간행이나 규범을 구별하기 위해서 노모스라는 말을 사용했고, 노모스는 오래전부터 해온 간섭적 모든 행동과 인간이 사회 생활을 하는데 구속되고 중과하도록 강요하고 제정되는 행동양식을 모두 포괄하는 것입니다. 노모서에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지금은 노모 규범이라는 입장에서 유사합니다. 법의 개념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법은 규범입니다. 사물을 지배하는 법칙, 자연법칙과 규범법칙이 있는데요. 아시다 자연법칙은 자연적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규범법칙은 사람을 살해하지 말라와 같이 사람에게 자기, 부자기에 명하여 당해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 사회규범입니다. 법은 개인규범과 사회규범으로 나눠지는데, 개인규범은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을 정하는 내용으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규범이라면, 사회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유지를 위해 사회 일반에게 적용되기 위한 규범이다. 결국 규범은 개인 규범이 아닌 사회 규범입니다. 그리고 셋째, 법은 강제 규범입니다. 사회 규범에는 비강제 규범과 강제 규범이 있는데, 비강제 규범은 도덕, 종교 등과 같은 규범 위반 행위에 대한 외부적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규범이며, 반면 강제 규범은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외부적 제재가 가해지는 규범입니다. 법은 국가 권력에 의해 승인되고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 집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법은 강제 규범인 것입니다. 법은 규범이며, 법은 아까 얘기한
자연 법칙이 아니라 규범 법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은 개인 규범이 아니라 사회 규범이며 사회 규범 중에서도 비강제 규범이 아니라 강제 규범이다 라는 것입니다. 법의 목적인데요. 법의 이념은 법이 법으로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시행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독일 법학자 나두노는 법의 이념을 정의, 법의 한목적, 법의 안정성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법이 추구하는 공적 이념을 사회적 구성과 유지를 위해서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로 추구한다는 가치를 말하며, 여기에 한목적성은 법에 따라서 가치 또는 기준, 자유방임 시대에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그 목적을 삼고 독일 나치 히틀러 시대에 개인보다 국가, 민족을 강조하였는데요. 현대 복지 국가에서는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공공복리 정진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법적 안정성인데요. 사회생활에 법에 의한 안정되게 보장되는 상태로 사회 법의 규범을 믿고 안심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법의 안정성입니다. 그리고 법의 법 이념 간의 상호관계인데요. 정의, 한목적, 법의 안정성이 상호 모순되면서 협력 보완하는 관계가 법의 상호관계다라는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다음, 법의 성질에 따른 분류입니다. 실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법제론에서 학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건 내용들만 위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불문법과 성문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불문법은 간섭법, 그리고 조리, 그리고 판례 등이 불문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섭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성문법인데요. 성문법은 일정한 입법 절차를 따라서 조문의 형식으로 제정된 법을 이야기합니다. 헌법, 그리고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조약 등이 해당되고요. 이것이 성문법과 불문법을 서로 보완적 내용으로 민법에서 명기하고 있습니다. 법에 규율하는 생활관계로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나누고 있고요. 법이 규율하는 내용은 실체법, 절차법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법의 효력은 일반법,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지배 능력이 국내법, 국제법, 즉 한국에서만 사용되느냐, 국제도 사용되느냐. 청소년 관련법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활동 진흥법, 청소년 복지 지원법,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에 대해서 있습니다. 개별적 법률들은 나중에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학습했던 내용은 실제 1장에서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관련 법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학습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한 학기 학습하게 될 것이고, 제 1주차 1강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관련법에 대해서 학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